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도 오늘은 좀 매매를 좀 하느라고 방송 전에 이제 방송 자료를 막 이렇게 찾다가 또 매매도 하고 방송 자료 보고 생각 정리하다가 또 매매하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서 저도 이제 방송 횟수를 많이 늘렸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방송거리가 주말이라고 그래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한 번 방송했는데 좀 자주자주 이제 방송하면서 해외 소식이나 차트적인 관점에 해외 전문가 차티스는 과연 어떻게 방향성을 보는지에 관해서 좀 많이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이제 주제는 뭐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제 코인 선택이나 아니면 코인 방향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길어봐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추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코인텔레그래프 뉴스에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 10월 승인 가능성 75%다. 오, 엄청나게 긍정적인 뉴스네요. 근데 뭐 이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진짜 된다고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뭐 그거는 모르죠.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근데 이거는 현물 기반이 아니라 선물 기반이라는 걸 아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 다양한 해석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차티스트 분들 중에 국내와 해외 분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뭐 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약간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급상승할 거다. 아마 이런 해석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데칼코마니 식으로 이제 해석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어떻게 보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다라는 해석도 아마 있을 거고,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박스권, 미온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올라갈 거다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그냥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그냥 우상향 한다는 지배적인 어떤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바라는 급하게 상승하는 장.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급격한 상승. 지금보다 뭐 알트코인 뭐 5배, 10배, 그리고 비트코인은 1억을 넘어서 뭐 2억을 향해서 가는 막 그런 급격한 상승장. 급격한 상승장이 연말까지 진짜 온다면 연말 후에 2017년도와 같은 그런 하락장이 재현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지금과 같이 애를 먹이면서 순환매죠. 사실 지금 보면은 순환매요. 코스모스하고 오미세고 쪽으로 넘어가고 테조스 쪽으로 살짝 넘어간 게 또다시 밑에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다시 여파가 전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두더지 장세, 향후 두더지 장세를 그냥 지속적으로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천천히 우상향,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12월 달까지 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상승 추세가 내년 초까지 미온적인 상승과 미온적인 조정, 근데 전반적인 우상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그런 장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급격하게 상승하면 현금화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설픈 중간에 뇌동매매나 현금화는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는 차티스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향후 몇 개월은 그냥 매수를 해놓고, 내가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냥 로그오프하고 그냥 기다려라. 매매를 많이 하지 마라. 이런 견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견해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블룸버그에 자, 우리가 이제 바라는 그 인프라 법안 두 가지가 있죠. 자, 3조 5천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인가 아마 할 거예요. 합의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5천조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과연 언제 풀리냐. 자, 우린 뭐든 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 지금 상원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근데 상원 의원이 한마디를 남기거든요. 다음 달 안이라는 얘기 있어요. 다음 달까지 그 두 가지 법안에 관해서 목표를 달성할 거다. 달성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승인은 해야 돼요. 공화당이. 만약에 승인을 안 내주면 정치적 어떤 그 여파가 아마도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아마 향후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끌기도 아마 적정 시점에서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것도 호재죠, 호재. 예,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빅테크 기업에 관해서 다음 돌아오는 이제 2주 안에 빅테크 기업들의 레포팅이 발표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닝 시즌이 있나 본데 이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향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빅테크 기업에 관해서 전 세계가 이제 뭐 프레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여기 나와 있죠. 김범수 의장과 한성숙 대표님을 그 위시에서 국정감사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 여기 5일하고 6일날, 7일날 이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져다 줄진 모르겠지만 뭐 카카오의 주식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택시라든가 뭐 어떤 뭐 음식 시켜 먹는 그런 웹하고 이제 관련해서 아니면 뭐 이커머스하고 관련해서 골목 상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미디어도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미디어상에서 어떤 뭐 정부가 이 플랫폼 기업을 뭐 어떻게 한다, 뭐 규제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거는 일시적인 대중 달래기를 피기 위한 하나의 그냥 혼선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라 생각하지. 내심 저는 사실 알고 보면 정부에서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플랫폼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노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그건 뭐 막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BIS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에 관해서 뭐 규제에 관해서 6일하고 7일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걸 또 보시면 되고 그레스케 자산운용사가 드디어 이제 광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식축구 경기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내년 뭐 2월 달인가 3월 달 되기 전에 아마 그 슈퍼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결승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팀이 그렇게 썩 잘하는 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평판이. 근데 만약에 하나 결승까지 올라가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아마 광고 효과가 될 거예요. 그레시켈 자산운용사. 그래서 어쨌건 광고를 시작했다는 거를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뭐 되게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업비트가 광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이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다 하는 거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가 나오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다 의미가 있으니까 다 광고를 하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플랜 B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해요. 자 향후에 2021년 크리스마스까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니?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첫 번째 50만 달러 7% 의외네요. 근데 여기다가 투표하는 사람도 있네요. 28만 8천 달러 16%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 달러 정도. 자 그리고 10만 달러 미치다 말한 사람이 29%.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번 시나리오대로 안 되고 4번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4번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막 이렇게 거품을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정뛴 상승,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승을 만들어 놓고 내년에 폭발시키는 아마도 그게 아마 사람들 뒤통수를 치기에 엘리트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전략을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조 바이든 미국의 암호화폐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30개국을 함께 모으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30개국을 모아 사이버 범죄 퇴치, 법 집행 협력 개선, 암호화폐의 불법 사용 방지 이러한 문제에 외교적 참여하기 위한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엊그저께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가상자산 뭐 규제한다, 뭐 인정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의 얘기를 또 대통령께서 또 직접적으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었고 빌드업 시키는 주체에 비하인드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뉴스의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 미국 의원들은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에게 암호화폐 혁신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연 게리 겐슬러가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XRP에 관한 결론을 과연 어떻게 낼지.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저도 가지고 있는 거에 2배 이상으로 더 늘려놓은 상황인데 어쨌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IMF는 암호화붐이 새로운 금융 안정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경고하고 규제 기관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19시간 전에 이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은 CBDC하고 관련이 있고 IMF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통화 바스켓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 이익 집단이죠. 과연 근데 이들이 과연 이 규제안에 관해서 왜 얘기를 자꾸 할까요? 이런 얘기, 규제에 관해서 자꾸 환기가 된다는 얘기는 규제안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고, 리플이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뭐 사이드 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슨이 최종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코인은 이더리움과 XRP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속속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은 뭐 코인이 아니다. 리플은 뭐 블록체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랬었고. 근데 거기다가 이더리움의 어떤 이 스마트 컨트랙을 거기다가 붙인다. 그럼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송버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저도 가지고 있는 양의 거의 뭐 80% 이상을 더 늘렸죠. 거의 2배 가까이 더 늘려놓은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자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지금 전 세계 전력난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제로엣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세계가 가뭄이다. 근데 이 가뭄 사태가 물 부족이 약화되면서 유럽의 전력 위기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르웨이 저수지 수위는 10년 이상 만에 최저 수준이다. 9월 북유럽 전력 가격은 1년 전보다 5배나 올랐다. 유럽 영국으로의 수력 에너지 수출은 제한에 직면할 수가 있다. 지금 북유럽까지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 전력 문제는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도미노같이 퍼지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도래를 할 거예요. 에너지 가격은 급상승하고. 왜냐면 겨울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자, 영국도 에너지 보급난이,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이 지금 막판까지 치달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공장 생산에 어떤 뭐 전체 가동 비율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 불을 막 일부러 밤에 베이징 시내도 다 꺼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공산품 수출이 줄어들면 전 세계의 공산품이 모자라게 되면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전략이죠. 누군가의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판세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제가 그 쿠팡에서 우유를 시켜 먹거든요. 보통 뭐 여러분들 마트에서 시키시나요? 근데 저는 쿠팡에 주로 프레시 배달을 많이 시키는데 우유값이 3리터짜리가 원래 7,5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루 만에 8,000 얼마인가? 8,000원인가 그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구나. 제가 체감상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테더라고 USDT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게 많이 됐다. 누군가가 이제 고수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테더도 USDC도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가상자산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에 공급이 될까요? 자, 그리고 네오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코인에 물리신 분들, 이 코인이 왜 안 오르나 짜증나시는 분들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저는 이 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떨어질 때도 그렇고. 근데 뭐 여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재단을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뭐 BSN을 싱가포르에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되는데 중국은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 파이낸스적으로 전진 기지예요. 그리고 중국 기업 중에 엔트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엔트 파이낸셜은 이미 본인들의 베이스먼트를 싱가포르에 깐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비트메인도 브레인이 되는 어떤 그 헤드오피서는 사실은 싱가포르에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거는, 하드웨어 어떤 그런 공장은 중국에서 이제 뭐 동남아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전략은 싱가포르를 전진 기지로 삼고 여기서부터 다시 세계를 상대로 하려는 그런 본인들의 그 숨은 전략이 깔려 있어요, 사실. 그리고 BSN을 통해서 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뭐 블록체인 뭐 기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본인들은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그 말대로일까요, 과연?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중국의 뭐 성장, 중국이 뭐 망한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이 얘기는 2018년에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GNP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이번에 헝다 사태로 인해서 향후 어떤 일이 발생될지 당장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중국이 뭐 대다수가 싫어하지만 저는 중국이 GDP, GNP에서 어느 순간에 1위권에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오를 투자한 거고, 사실은 그냥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인도의 성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 뭐 확산 이런 거를 볼 때 와지오 X가 맞다라고 판단해서 저도 말씀드렸었고, 저도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물론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많은 이런 어떤 코인들에 관해서 저도 이제 추천을 드렸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막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미세고나 아니면 뭐 테조스나 막 이렇게 거침없는 뭐 하이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거기 그 코인들에 비해서 아마 상승률이 많이 없을 거예요. XRP도 그렇고. 근데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시면 분명히 이 순환매 장에서는 아마 두더지 잡기 게임을 번갈아 가면서 아마 할 거예요, 세력이란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건 그 안에서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게 도지코인. 도지코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고 있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 도지코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지코인에 관한 언급은 되게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제가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도지코인도 약간의 소액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이 급락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약간 양만 투자해서 제가 보기엔 갖고 있어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AMC하고 관련해서 뭐 코인 결제를 뭐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피셜하게 나오는 순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 있죠, 테슬라 앨런 머스크도 또다시 나와서 아마 춤을 추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지코인의 발광이 또 한 번 어느 순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사실 도지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비케나 뭐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이 친구들도 다 호재거리가 앞에 껴있고, 이 친구는 호재거리가 지금 현재 껴있진 않은 상황인데 베일에 쌓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기한 상태죠. 많이 아마 손절을 많이 해서 딴 데로 갔을 텐데, 그게 아마 저한테는 호재로 아마 작용해서 저도 그냥 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급상승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뭐 비트코인이야 뭐 그냥 원래 포트폴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림블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하고 관련해서 뭐 이게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느 순간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하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어느 순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호라이젠도 뭐 젠도 런칭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저는 코인베이스 상승해서 얼마 상승 안 했다, 그리고 꺼졌으니까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젠두 런칭 했다고 해서 바로 급상승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젠두 런칭 되고 나서 타 코인사들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서서히 발표를 하면서 단계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코인이 저는 호라이젠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별 신경을 안 써요. 파일코인도 호재거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